자, 이거 코넬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은 GPA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4.0 만점이었고요. 네. SAT가 없었어요. SAT가 없었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데카라든지 어떤 비즈니스에 특화된 관심사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코넬은 컴피티션이 많은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아, 뭔가 이렇게 컴피티션 대회도 많이 나오고 이런 걸까요? 이 학생은 얼마나 본인이 잘하는 분야에서는 경쟁력 있는지를 강조했었어요. 이런 게 퍼스널 퀄리티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나는 어디 가서 우승했어에 끝나는 게 아니고 개인전과 팀전을 둘 다 우승하려고 하면은 분명한 전략이 있어야 되고 이 두 개의 전략을 순간적으로 바꿔가지고 내가 이 전략을 짠 이 머릿속의 모놀로그를 에세이로 풀었었고요. 내가 경쟁력 있게 나가가지고 Farmers Market에서 내가 판매 수익을 올렸었던 어떤 내가 그냥 고등학생이라고 Farmers Market에 내가 나가가지고 좋은 프로덕트이 있다고 과연 수입이 많을까?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세상은 냉정하잖아요. 그렇죠. 판매 수입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여기에서 내가 첫날 처참하게 장사가 잘 안 됐는데 여기에서 또한 전략을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전략가예요. 나는 생각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는 거를 싫어해요. 이러한 퍼스널 퀄리티스를 굉장히 강조해서 코넬에서도 굉장히 힘들다는 early decision에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유페는 굉장히 융합 전공 제가 아까 얘기한 interdisciplinary 강조하면서 research, publication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에서의 활발함 그러니까 힘든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해야 되는 것은 힘들지 않다라고 하는 또한 퍼스널 퀄리티스를 강조하면서 합격한 사례도 있고요. 제일 인상적인 부분은 허비머드였어요. 사실 허비머드에 합격한 학생은 홈스쿨 하는 학생으로서 엑스트라 커리큘럼이 없습니다. 허비머드 정도 되면은 사실 엔지니어들이 가고 싶은 뭐 탑3 학교, 탑5 학교에는 다 드는 학교인 것 같아요. 10년간 언더그래주에이트 역사상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학교로 선정이 돼서 사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지만 워낙 작은 학교라 가지고 입학률이 항상 굉장히 저조한 학교였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친구는 굉장히 뛰어난 관찰력, 탐구력, 수학적인 계산 능력, 통계적인 이러한 퍼스널 퀄리티 말고는 리서치가 딱 하나의 엑스트라 커리큘럼 말고는 어떠한 엑스트라 커리큘럼도 없었습니다. 엑스트라 커리큘럼 하나 있었고 리서치 하나 있었고요? 아니요. 엑스트라 커리큘럼이 리서치 하나 말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인 경우에는 굉장히 통찰 능력이 좋았고요. 그리고 계산 능력 그리고 수학적인 이공계적으로는 굉장히 집요한 이러한 퍼스널 퀄리티를 강조하고 이런 점을 어필한 게 이번 early decision에서는 통했습니다. 근데요 선생님 이 어떤 활동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입증을 했을까요? 내가 세상을 봤을 때 나는 너무 특이한 것 같아. 내가 생각을 했을 때 나는 남들이 쉽게 하는 거한테는 나한테는 너무나도 어려워. 왜? 나는 이런 생각들을 해야만 하거든. 이러한 에세이로 즉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이번 early decision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했냐? personal character.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이런 영역이 이번에서는 가장 중요했다고 알 수 있고요. regular decision은 다릅니다. regular decision에서는 정확하게 학교에서 원하는 extra curriculum 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강조해줘야 되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이 balance도 강조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early decision에서는 이런 personal quality가 분명한 학생들은 이런 어려운 학교에서도 엑스트라 커리큘럼이 없이도 합격한 사례들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점들을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좀 가능성을 좀 열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디퍼와 웨이트리스트에 있는 학생들도 있단 말이죠. 네, 사실 이런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 웨이트리스트 디퍼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피말리는 것 같아요. 이런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디퍼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지금 이제 11학년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디퍼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에 똑같은 디퍼라고 해서 디퍼가 똑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버드라든지 MIT 같은 경우에는요 60% 이상을 디퍼를 주는 굉장히 많은 디퍼럴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린스턴이라든지 스탠퍼드의 디퍼럴은 다릅니다. 특히 스탠퍼드의 디퍼럴은 디퍼럴 받은 학생의 저는 20%가 합격하는 정도로 굉장히 디퍼럴 레이트이 좋고요. 그래서 내가 같은 디퍼럴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포기하지 않고 무조건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디퍼럴에서는 정확하게 학교에서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방침을 주는 학교도 있고 주지 않는 학교도 있는데요. 디퍼럴에 받은 학생들은 꼭 두 가지를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내가 하는 활동들이 대학을 가기 위한 활동이 아닌 정말 내가 열정이 있고 내가 관심이 있어서 지금 디퍼럴이 끝나서 레귤러 디시전도 지금 끝난 지금 현재도 나는 어떻게 이것을 이어가고 있거나 이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한테는 고등학교가 12학년 끝까지가 고등학교 생활이지 어떤 대학의 입시를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디퍼럴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업데이트할 거리가 있다면 특히 리서치 퍼블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월 초에 퍼블리케이션이 되는 재학생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런 혹은 12학년이 무슨 경시대회를 나가요? 아니요. 12학년도 경시대회 꾸준히 나가고 내가 경시대회에 나갔고 아직 결과는 기다리는 중이야. 이런 거 너무 좋은 디퍼럴입니다. 그래서 디퍼럴 되는 학생들은 사실 디퍼럴 되는 결정적인 이유,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과연 이 학생이 진정성이 어디까지 있을까? 이게 디퍼럴을 주는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필을 통해서 디퍼럴이 뒤집히는 경우를 저는 가장 많이 봤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진심을 담아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할 수 있고 쓸 수 있다면 디퍼럴 레터는 굉장히 중요하니 꼭 팔로우업을 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대학에서는 이제 홀리스틱 리뷰를 통해서 이제 아카데믹 GPA SAT는 하나의 일부, 대학에서는 이제 인재상이 더 중요한 이제 입시를 점점 띄고 있습니다. UC에서는 동양 학생들 여전히 많이 있고요. UC에 대해서는 사실 4월 이후에 UC에서도 이번 굉장히 큰 다른 점들이 있고 UC에서도 홀리스틱 리뷰를 적용해가지고 UC는 공부 GPA로 가는 거 아니야? 분명히 아닌 결과가 올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요. 4월 달에 UC에 대해서 입학 분석도 저희가 특강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UCLA와 UC 버클리 쪽으로는 또 원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집중적으로 학교별로도 또 알려주실 수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오늘 라이언 리 박사님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박사님이시고요. A1 컬리지 프랩에서는 아이들을 전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에 맞게 맞춤으로 또 진행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A1 컬리지 프랩 323-938-0300 323-938-0300번으로 상담 문의하시면은 일찌감치 좀 문의하셔서 로드맵을 갖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